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산문이고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클라이막스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려고 같이 한번 내봤었습니다.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月台, 月台, 栅栏, 栅栏, 大马褂, 大马褂, 棉袍, 棉袍, 攀, 攀, 是, 네, 月台 하면 플랫폼, 그 기차 같은 거 타는 플랫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걸 얘기하고요. 栅栏 하면은 난간인데요. 북경에 가보신 분 계세요? 북경 가보셨어요 혹시? 네, 언제 가보셨어요? 4, 5년 전쯤에? 그러면은天安门 당연히 가보셨을 거고,天安门 앞쪽에 지안men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치. 여기 이제 그 고궁이 있고, 거기에 고궁 앞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복궁 있고, 남대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도성의 배치가.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겹겹으로 아주 그 주역의 사상에 맞게 딱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져 있죠. 사각형이 우주잖아요. 그 우주인데 요 안에 우주의 중심에 천자가 사는 그 궁을 만들어 놓고 그 궁에서 이제 궤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문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천안문이고, 천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문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해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황궁은 해븐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 앞에 거기에 가기 위한 지엔먼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남대문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문이 이렇게 겹겹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엔먼 요 앞에 있는 이제 아주 큰 길거리들이 있고, 딱 아예 길도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겹겹이. 여기까지만 사신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 이 중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그 1급들이고, 사신이 데리고 왔던 뭐 물건이나 뭐 행랑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남대문 앞에 있는 큰 길가 거기에서밖에 이제 머무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그 뭐라 그래야 돼? 여관이 있어요. 여관. 그 여관들을 중국이나 일본에 가보시면 비 올 때 좀 특이하네. 대만 같은 데 가보시면 비 올 때 특이하네. 좋네 하고 느끼신 건축 양식을 하나 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밑에 이렇게 길이 있고요. 상가가 안쪽으로 있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어서 비가 오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비 안 맞게 된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아주 옛날에 명나라 때부터 있었던 건축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황궁 앞에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위에 2층으로 돼 있으니까 난간이 있겠죠. 그죠? 얘가 여관이고 객잔들이고 난간이 있고 여기 이제 방들이 있고 비가 안 오게 하는 이거를 저랑이라고 하는데요. 저랑 복도잖아요. 복도가 있는 방즈 집이라고 해서 랑방이라고 불렀어요. 이 복도를 가지고 있는 이 집들이 황궁 앞에, 남대문 앞에, 지엔먼 앞에 쭉 질비하게 있었고요. 요 랑방 그 복도를 가지고 있는 그 집들, 그 역관들이나 사신들이 데리고 온 많은 그 무역 상인들이 머무르는 이런 객잔이 있는 길을 랑방 다디아오라고 불렀어요. 이 객잔들이 있는 큰 길.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요 산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동네라. 아니 여기 진짜 꼭 가보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짜란. 왜 체크가 안 돼? 요 난간에 해당하는 요 짜란에 가시면 앞에 따를 붙여서 따자란이라고 불러요. 따자란이라고 부르고 그 청나라 만주족 발음으로 얘기를 해서 짜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따샤란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사 같은 발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샤란이라고 이 지엔먼 앞에 크게
뭐라 그래야 돼? 난간들이 쭉 있는 그런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이 있는데요. 지금도 가보시면 이런 객잔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고 스타벅스도 이런 객잔 형태의 건물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 박사할 때 많이 갔던 동네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 처음으로 저도 짜란이라는 단어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짜란이라는 단어가 난간인데 북경에 가시게 되면 짜란이라는 발음이 아니라 따샤란처럼 스 발음으로 발음을 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고 그 이유는 그게 청나라 때 만주족 사람들의 그 방언이 남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경 갔는데 이 따자란 놀러 갔는데 발음이 왜 내가 배웠던 거랑 다르지? 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마과 하면 마고자 옷이죠. 이렇게 걸치는 거. 그리고 미엔바오 솜 두루마기고 판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아서 올라갈 때 하는 동작이에요. 시는 닦는 거, 비비는 이런 동작입니다. 그럼 이제 한 단락씩 우리가 항상 하는 방식이죠. 읽고 해석을 하시겠어요. 먼저 꾸크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참 희한하네요. 왜 필기가 안 될까? 판서가. 필기가 안 되면 이걸 설치한 이유가 없잖아. 에이, 요. 네, 예로는 되네요. 예로는. 아마 뭔지 알겠다. 그 얘가 잡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 줌이 잡고 있어서 이 화면이 줌 화면이 돼서 그러네요. 줌으로는 되네요. 네. 일단 이걸로 我说到爸爸你走吧 제가 말을 했습니다. 爸爸你走吧 아버지 가세요. 他望车外看了看望 하면은 바라보다잖아요. 车外 그 차창 밖을 바라보고 看了看 보더니 说 말을 했습니다. 我买几个橘子去 내가 귤 몇 개를 사러 가겠다. 你就在此地 너는 여기에 있어라. 不要走动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我看那边月台的栅栏外有几个卖东西的等着顾客。 내가 보니 那边月台的 저쪽 플랫폼 栅栏外 난간 밖에 有几个卖东西的 몇몇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等着顾客 等着 하면 着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지속태죠. 그래서 고객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走到那边月台 여기서부터 한번 해석을 시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중국어의 어려운 점이죠. 중국어의 어려운 점이 시제를 그냥 무시하려고 하면 다 현재형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생한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있었던 일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走到那边月台 그쪽 플랫폼으로 走到 가기 위해서는 需穿过铁道 반드시 철로를 건너야 되고 需跳下去 반드시 뛰어내렸다가 又爬上去 또 올라가야 된다. 기어 올라가야 된다. 父亲是一个胖子 아버지는 뚱뚱한 분이어가지고 走过去 건너가면 自然要费事些 건너가는데 다 자연히 费事 하면 좀 힘이 들다죠. 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시에 하면은 동량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费라는 동사의 양적인 느낌을 조금이라는 양적인 느낌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我本来要去的 내가 원래 가야 했었는데 他不肯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셨다. 我本来要去的 원래는 내가 가려고 했는데 他不肯 하면은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他不肯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마뜩지 않아 하셔서 只好让他去 단지 뭐뭐 할 뿐이다라는 뜻이죠. 只好 하면 그저 아버지로 하여금 랑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죠. 아버지로 하여금 가시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끄고. 들리시나요? 지금 들립니다. 아, 지금 들립니까? 들립니다. 네, 네. 이런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요, 사실 그 앞에 한 얘기는 점수 기준이라 별로 안 중요하고요. 점수는 뭐 잘 보면 합격이니까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띄어쓰기 조심하시고 윤문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 지금 이제 해석하는 부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我看见他戴着黑布小帽， 검은 천으로 된 모자를 쓰시고 穿着黑布大马褂, 검은색 마고자를 두르시고 身青布棉袍, 아주 짙은 청색의 두루마리를 두르시고는 蹒跚地走到铁道边, 비틀거리면서 철로변으로 가시는 것을 看见 보았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칸이라는 동사 뒤에 붙은 찌에는 결과 보어죠. 이 결과 보어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중국어의 보어들은 그걸 쓰는 이유가 있고 의미도 당연히 다릅니다. 찌엔 다르고 따오 달라요. 그래서 칸 따오라고 할 때랑 칸 찌엔이라고 할 때랑 그 의미나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숙지해서 본인이 쓰실 때도 잘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강의실 밖에 창문 밖에 농구하는 애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기 농구하는 애들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我看见打篮球的孩子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별 의도를 가지지 않았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시선이 미치는 곳에 무엇이 있었다. 라는 뜻이고요. 따오는 어떤 의도를 갖고 뭔가를 찾거나 뭔가를 보려고 했을 때 그 의도에 도달했을 때 쓰는 결과 보호예요. 그래서 물건 찾았니? 할 때 找到了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찾고 있는 동작을 했고 找到了 그것을 찾았을 때. 그리고 야 그 사람 어디 갔어? 안 보여. 봤냐? 어디냐? 아, 칸 따올라. 아, 보인다, 보인다. 저쪽에 있다라고 할 때는 칸 따올라. 그래서 이 결과 보어들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문법 수업 들으실 때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시고 외워두시면 번역하실 때도 조금 더 적합한 번역을 동사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慢慢탄升下去 천천히 이렇게 짚어가면서 내려가셨는데 上不大难, 上 하면은 요거는 여전히라는 부사절에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可是 그런데 他穿过铁道 그 철로를 건너가려면 要爬上那边月台 그쪽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그 철로를 건너서 要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한다죠. 그쪽 플랫폼을 爬上 기어 올라가야 한다. 就不容易了. 이거는 쉽지가 않다. 就什么什么了 하면은 곧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강조해주는 의미로 쓰셨다고 보면 됩니다. 他用两手攀着上面 두 손으로 위를 이렇게 짚고는 플랫폼 위쪽을 짚고는 两脚在向上缩 그 두 발을 위쪽으로 움츠러들었죠. 예, 위축하되 이게 움츠러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여기 플랫폼에 손을 딱 뻗어서 잡고 다리를 이압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압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신 거죠. 他肥胖的身子 그 퉁퉁한 풍채 있는 그 몸이 向左微倾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 显出努力的样子 그래서 아주 힘든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어떤 특별한 감상이 들은 겁니다. 这时我看见他的背影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때 그 순간 내가 이제 그렇게 크게만 느꼈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背影 하면은 등 그림자죠. 我的泪 제 눈물이 很快的流下来了. 아주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我赶紧拭干了泪 제가 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怕他看见 아버지가 볼까봐. 예, 怕别人看见 그리고 다른 이가 볼까봐 라고 되어 있죠. 이 대목을 이제 제가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중간에 그 묘사 부분에서 좀 의외로 많이 그 힘들어 하셨어요. 마고자 그 부분이랑 이게 비틀거리는 반산이라는 동사 평소에 안 쓰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응시하시는 분은 12분 정도 되세요. 많을 땐 20분 정도 되시고 합격률은 요새 점점 높아져서 요새는 진짜 높아요. 그래서 한 30% 이상 붙으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한 15분 보시면 한두 분 붙었는데 이번에 요새는 4~5명 붙어요. 그래갖고 많이 붙으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일이에요. 아마 제가 기출문제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루슌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도신이라는 작가의 작품은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서점에서 중문과 학우라면 중문과 학도라면 한두 권 사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원서로도 당연히 보면 좋지만 스터디를 학생들끼리 산문을 스터디하면 사실 되게 좋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어렵지 않은 현대 백화로 다 바꿔져 있는 글이어서 읽기도 좋고 그리고 또 좀 표현도 좀 문학적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원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석한 거를 사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루시는 읽으면 되게 네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그 집에 형제가 있어요. 루신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형제가 있는데 형제도 문인인데 형제와 사이가 안 좋고 성씨도 달라요. 예, 원래는 같은 성씨인데 하나 개명했겠죠. 뭐 그런 어떤 뒷배경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이 시대의 문인들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시면 중국의 영화라든지 뭐 소설,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어떤 이 시대물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구로 하면 호리병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안 나와요. 이 단어로 만들어 있지는 않은데 구 하면은 차호, 차 주전자란 뜻이죠. 루구 하면은 조롱박입니다. 그래서 조롱박으로 만든 주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호리병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써드렸어요. 요거 단어 이거 해석 아무도 못, 이거 되게 못하셨어요. 구루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잖아요. 작가가. 그것도 번역을 해내야죠. 예. 그 로한 하면은 나한이라고 해서 이제 절에 가면 부처님 계시고 뭐 18나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대머리 스님들이 이렇게 동자승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딱 그런 그 상을 나한상이라고 합니다. 입김을 불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손실이 올 때 허허허 하는 우리는 호 호호 하는데 중국어는 허허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예전에 한영의 노래 중에 뭐 호호호인가 이런 노래 있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주어 손을 호호호 뭐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아이들은 좋아 웃으며 호호호 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산문을 볼 때 그 한영의 노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약간 뭐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는 심상이 좀 비슷한가 봐요.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暖国的유 하면은 暖国 따뜻한 나라의 비. 이게 딱 들으면 이 순간 떠올라야 돼. 이 상해 같은데 대만 같은데 있을 때 내리는 보슬비. 따뜻한 곳에 내리는 비. 어떤 느낌인지 딱 매화가 피기 직전에 상해에 1월에 가시면 하나도 안 추운데 보슬비가 가끔씩 내리면서 빨간색 매화가 조금씩 필 때 있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 느낌의 시상이에요. 이 사람이 그 상태의 그 어떤 풍경을 보고 쓴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잘 눈도 안 오는 그런 따뜻한 곳에 눈이 온 거죠. 예. 그날 이제 쓴 산문이에요. 向来没有变过冰冷的坚硬的灿烂的雪花 그 따뜻한 곳의 위는 그 빗물은 딱딱하게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눈꽃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좋아요.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 직역해서 결코 뭐뭐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좀 잘하셔야 돼요. 문학 작품은 윤문을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걸 많이 틀리셨어. 不是的人们觉得它单调他自己也以为不幸福也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단순하고 고지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불행한 것일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죠. 요게 이제 이 대목이 왜 들어갔는지 저 앞뒤 맥락을 보면 사실은 아실 수는 있으세요. 짱난더슈의 그 남쪽에 그 눈은 可是滋润美艳之至了. 그 아주 윤기가 나고 요염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윤기 있고 요염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那是还在隐约着的青春的消息. 아직 젊음을 막 꽃피워내지 못한 世纪壮健的处子的皮肤. 그러나 아주 건강한 수처녀의 피부와 같은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해석하기가 쉬우실 거니까 해볼게요. 孩子们喝着부터 빵忙러까지 박대서 학우님이 읽고 한번 해석해 주시죠. 네, 제가 해드리면 에잇 내가 할 걸 하실 거예요. 그게 문학 작품이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백화문이니까 그나마 쉬운 건데 굉장히 한문처럼 쓰여놨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문형들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동사는 이거예요. 똥 그리고 또 이거 상태 보어죠. 정도 보어. 언 정도가 통홍 하면 아주 새빨갛게. 손이 이렇게 빨갛게 얼은 거죠. 손끝이. 근데 뭐 하고 있으면서 여기 지속태를 앞에다 붙여줬어요. 잘 쓰는 그런 문법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산문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흐르 손을 호호 불면서 손이 아주 빨갛게 얼어 있었는데 像什么什么一样이라는 표현 배우셨죠? 像什么什么一般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장에서는 뭐 이반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무엇 무엇과 같은이라고 해서 像子牙江一般的 子牙江 하면은 짱 하면 생강이고요. 子牙江 하면은 약간 보라색을 띠는 생강인데요. 우리나라 생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생강 생각하시면 막 요만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황토색으로. 중국 가서 시장 가보시면 생강이 진짜 이만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진짜 깜짝 아니 뭐 저게 왜 생강이야? 근데 진짜 생강이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즈야장이에요. 즈야장 찾아보시면 여기 이미지 구글 이미지로 넣어보시면 손처럼 생긴 것들이 진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니 뭔 생강이 저렇게 커 그랬는데 근데 저는 생강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 겨울에 또 중국이 북경이 또 워낙 추우니까 생강을 사다가 끓여서 먹는데 우리나라 생강 맛 안 나요. 우리나라 생강이 훨씬 매콤해요. 그러니까 아마 어딘가에 우리나라 생강과 같은 생강이 있긴 있을 거예요. 중국은 땅이 커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게 신토 브리지 막 이게 처음엔 사실 엄청 셌거든요. 아유 배는 역시 우리 게 제일 맛있지. 뭐 이제 북경에서 유학하면서 1년 동안은 배는 역시 우리 게 맛있어. 뭐 사과는 역시 우리 게 맛있지 했는데 여기가 내가 그냥 못 먹어봐서 그렇지 땅땡이가 커가지고 우리랑 기후가 똑같고 토질이 비슷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도 우리 거 같은 배가 있고 생강도 제가 먹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우리 거 같은 생강이 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후를 가진 곳에서만 나나 봐요. 우리나라 스타일의 생강은. 근데 되게 맵잖아요. 우린 딱 먹으면 알싸하고 약간 덜 매운 것 같아요. 이 즈야장이라는 커다란 생강은 그렇게 우리 생강차의 매운맛 제가 진짜 막 한약을 고우는 심정으로 갈아가지고 엄청 고왔거든요. 맵게 먹고 싶어서. 근데 그가 안 되더라고. 아무리 졸여도. 그랬어요. 근데 손바닥처럼 생긴 像子牙江一般的小手 그 손바닥처럼 생긴 생강처럼 생긴 그 작은 손이 치바가 이치来 일곱 여덟 개가 함께 모여서 수 하면은 만들다죠. 예, 그 조소할 때 소자죠. 그래서 쉐 로한 그 눈으로 된 나한을 만들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다시 돌아가서 인웨이부 전공 여기서부터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께도 부탁을 드려볼까요? 신혜연 학우님 마이크 쓰실 수 있죠? 응? 쓰실 수 있나요? 신혜연 학우님? 안 되면 철산 학우님? 네, 마이크 쓰실 수 네, 있으시죠? 네, 그러면
罗汉就 说的比孩子们高得多 여기서부터 성광까지 읽고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애들이 이제 로한을 만들었잖아요. 因为不成功. 근데 잘 안 돼서 谁的父亲也来帮忙了. 누구 아빠인지 아빠가 나와서 도와줬어요. 네. 로한就 说的比孩子们高得多. 나한이 애들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虽然不过是上小下大的一堆 사실 뭐 위에는 작고 아래는 큰 어떤 그 눈 무더기이지만 终于分不清是葫芦还是罗汉 나중에는 결국에 이게 호리병 모양인지 아니면 나한 모양인지도 잘 구분은 되지 않았지만 然而 그렇지만 很洁白很明艳 아주 하얗고 맑았어요. 그래서 自身的滋润 자기 그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촉촉함이 잘 짠지에 어우러져서 이 짠지에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엉겨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우러져서 整个的闪闪的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우리가 만드는 우리 북극의 눈사람처럼이 아니라 눈이 내렸는데 만들었는데 이제 녹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 놨는데 호리병처럼 되는 거죠. 녹아가지고 짠지에 하면 그래서 엉겨 붙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반짝반짝 예쁘게 만들어졌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孩子们用龙眼核给他做眼珠. 그 롱엔이 과일이잖아요. 그 과일의 씨가 까만 씨인데 그걸로 눈을 이렇게 딱 만들어줬고요. 眼珠 하면 눈동자죠. 又从谁的母亲的指分莲, 指分 하면 분이고요. 莲 하면 상자예요. 그래서 분상자, 분값이죠. 분값. 어느 누구 엄마인지 애 엄마의 분값에서 偷的胭脂 훔쳐온 연지를 가지고 두자의 嘴唇上 입술을 이렇게 발라줬어요. 빨갛게. 这回确实一个大阿罗汉了. 이렇게 했더니 따아 하면 아줌마죠. 아줌마 나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정말 아줌마 나한이 됐네요. 他也就目光灼灼的嘴唇通红的坐在雪地里. 그 나한이 눈이 아주 강렬하게 눈빛이 강렬하고 입술은 또 빨갛게 실에서 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 냈는데 묘사하는 부분에서 잘 못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문학 문제는 이거는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이어서 내려고요. 그냥 내려고 하니까 그냥 쭉 보세요. 전어 하면은 고질병, 고질, 숙환이란 뜻이고요. 투시엔 하면 드러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기사예요? 무슨 기사냐? 地狱朝鲜城 青年就业持续下滑 라는 제목이에요. 이거는 신문 기사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신문 기사.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地狱朝鲜 뭘까요? 지옥조선. 여기 세대 차이가 여기 앞에서는 헬조선 딱 나오는데 뒤에 지옥조선. 지옥조선 아까 감점이라고 했죠. 윤문. 네, 지옥조선 쓰시면 안 되고요.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이 고질병, 고질적인 상태. 청년 실업률이 계속 감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청년 취업률 계속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아주시면 돼요. 지옥조선 너무 귀엽다. 네. 난한 年轻人, 난한 이렇게 써요. 예, 다한민국 이렇게 안 쓰고 난한이라고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거 봤을 때 그냥 한국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 난한이라고 쓰지. 저는 유학 갔을 때 난자오시엔이라고 하도 많이 남조선이라고 계속 쓰니까 우리는 북조선 남조선이더라고요. 중국에. 네. 근데 이北韩, 난한이라고 써주는 곳은 대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대만 신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南韩 年轻人4月就业人数连续第6个月下滑. 그 한국 젊은이들의 4월 취업 인구가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어 减少人数为于2年来最多 감소 인원수가 2년을 넘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增添这个亚洲第四大经济体的长期成长
成长动能持续减弱. 아시아 제4대 경제 체제인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也凸显地域朝鲜年轻人的困境. 헬조선이라는 그 젊은이들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이게 실제 한 문장이지만 하나하나씩 그냥 다른 문장으로 잘라서 서술어를 붙였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번역을 하시면 반드시 틀려요. 이거를 만연체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 통역할 때도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 청크별로 나눠가지고 무조건 해석을 해버릇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역을. 다음 단락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이 나눠서 하나하나 시역하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첫 문장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직역이 그냥 쭉쭉쭉 순서대로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김현정 학우님 15에서 29세의 그 부분 저도 연령층, 뭐 그룹, 뭐 인구, 뭐 그쪽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그룹은 해당하는 연령층은 그다음에 20几岁 年轻人 이것도 20대 젊은이들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라이 이것도 이래로 뭐뭐 이래로 맞지만 여러 번 반복되거나 뭔가 이렇게 꼬이거나 할 때는 그걸 저는 왜냐면 이 위에도 이래가 한 번 나왔거든요. 2월 이라 요때는 붙어 써도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용어를 하실 때 용어가 겹쳐서 나오는 게 사실 좋지 않아요. 번역이나 통역하실 때 그 동일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통계처의 데이터를 보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4월 취업 인구가 작년 동기 대비 13만 7천 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피고용된 인구 수도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의 취업 인구는 11만 6천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1만 6천 명이 감소하였습니다죠? 减少. 네. 네. 아이고, 꺼졌네. 그렇죠. 减少到 아니면 뭐 减少为 이렇게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하나니까 빨리 볼게요. 今年就业率也下滑0.6个百分点至46，只高于65和70岁以上的族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청년 취업률도 0.6 100%포인트 하락하여 46%에 이르렀고 이것은 65세에서 70세 이상 연령군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헷갈리죠. 헷갈리고 샹자오샤 여기 단락 숫자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전밀하시 해볼까요? 훨씬 잘 되는 거죠. 젊은 사람보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령 인구가 비율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젊은이가 없는데 뭐 전체 인구 비율로 따져도 젊은이가 없어서 노인들도 이제 일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샹자오샤 근데 비교 되게 대조적으로 난 그 한국의 4월 취업 인구 수가 작년 동기 대비 35만 4천만 명이 증가해 2,923만 명의 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60세 이상의 연령의 취업이 가져온 결과로 60세 이상에서는 취업 인구 수가 4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만약 이 계층, 이 60세 이상의 그 계층 그 인구 수를 제외하면 한국은 4월에 새로 증가한 취직 수가 8만 8천 명 오히려 감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南韩制造业上月持续流失工作减少 9.7万人为2020년 12월以来最多. 한국 제조업은 지난달 계속 실업을
계속 그 실업 사태를 낳아서 9만 7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2020년 12월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보면 참 큰일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큰일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질 일이 있겠죠. 오늘 아침에 그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제가 항상 남편한테도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남편은 영화하고 글 쓰고 이런 사람이라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좋은 시대에 태어나지는 않았죠. 지금이 뭘 쓰려고 해도 좋은 내용을 쓰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윤동주나 뭐 이런 사람들의 정서 상태가 저는 잘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들과는 달리 아주 작은 것에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마음 아파하고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뭔가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래서 어떡하지 저래서 어떡하지 옛날에는 아니랬는데 예를 들어 뭐 핸드폰 애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돼서 이제 지금보다 훨씬 거북목이 심해지면 어떡하지? 정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다 걱정이에요. 이 시대는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블레이드 러너 2040에 나왔던 디스토피아가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막 맨날 거의 막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건 말이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부터 계속 되어온 생각일 거야. 내가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잘 살아남고 무슨 일이 생겨도 심지어 이 나라가 없어져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느님 다 알아서 하셔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번역사 자격증 기출문제를 제가 잔뜩 올려드렸지만 내가 비록 그것을 다 해석은 못했어도 뭐 문제는 공부한 거에서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공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이따가 문화특강 오실 분들은 또 문화특강에서 뵐게요. 오늘 줌에서 같이 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